가장 가난했던 싱글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가 되기까지.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나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실패가 너무 많은데 난 이미 끝난 거 아닐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 오늘의 놀라운 성공을 이끌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 5억 부 이상 팔린 시리즈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녀의 인생 초반부를 보면 솔직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될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 아닌가? 지금의 J.K. 롤링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타고난 작가겠지. 어릴 때부터 천재였겠지. 운도 엄청 좋았겠지. 그런데요, 그녀가 부자가 되기 직전의 현실은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롤링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대 후반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무너뜨린 건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롤링에게 가장 큰 정신적 지지대였어요. 문제는 이 상실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도 없이 그녀가 급하게 인생을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선택한 결혼.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보다는 불안에 가까웠고 결국 폭력과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 시기를 떠올리며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혼. 아이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싱글맘. 실업자. 수입 없음.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 기준으로도 최저 생활선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아이와 나 둘이 굶지 않을 정도뿐이었다. 집은 낡았고 난방은 늘 걱정이었고 미래 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녀를 가장 괴롭힌 건 돈보다도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나는 실패한 어른이다. 내 또래들은 다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 생각이 매일같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우울증을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아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글쓰기는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명성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무너진 자신을 붙잡기 위해, 하루를 버티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재우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내 들던 그 시간은 그녀에게 거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절의 롤링은 이게 성공할까? 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걸 안 쓰면 나는 더 망가질 것 같다. 이 마인드가 훗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야기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J.K. 롤링의 부자 되기 전 현실은 단순히 가난했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돈이 없는 상태, 관계가 무너진 상태,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바닥일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실패가 오히려 돈 버는 방향을 만들어주다. 롤링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도망이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건 시간과 상상력 뿐이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은 능력을 자산으로 삼게 되죠. 롤링은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었기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번의 거절, 그리고 대부분이 멈추는 지점. 해리포터 원고는 출판사 12곳 이상에서 거절당합니다. 너무 길어요. 아이들이 안 읽어요. 상업성이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봤다. 하지만 롤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고치되 본질은 바꾸지 않았고, 트렌드에 맞추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계속 제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딸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해요.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거절이 많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을 능력 평가로 받아들이고 멈춥니다. 하지만 롤링은 거절을 유통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냈고 남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세계적인 부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J.K. 롤링의 돈 버는 방식과 철학은 그녀는 글을 팔지 않았다. 세계를 만들었다. 입니다. 사람들이 J.K. 롤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많이 팔려서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롤링은 책을 잘 판 작가가 아니라 자산을 설계한 창작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철학은 나는 노동자가 되지 않겠다입니다. 롤링은 무명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이 선택을 합니다. 원고를 외주 작업처럼 쓰지 않았고, 남의 요구에 맞춰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고, 단기 수입을 위해 세계관을 쪼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한 번 쓰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를 만들겠다. 이게 그녀의 첫 번째 돈 철학입니다. 단발성 수입이 아니라 지속 수입입니다. 두 번째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세계관을 만든 이유입니다. 해리포터를 자세히 보면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학교, 규칙, 역사, 종족, 정치 구조, 경제 개념. 이건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롤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관은 한 번 만들어두면 끝없이 확장되는 자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처음부터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설계합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롤링의 진짜 수익 구조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여기서 끝납니다. 책인쇄. 끝. 하지만 롤링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장합니다. 1책 판매 수익, 2영화 판권, 3영화 흥행 수익 배분, 4굿즈 라이선스, 5게임 테마파크, 6세계관 기반 추가 콘텐츠, 즉 하나의 창작물로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녀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단 하나 통제권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롤링은 돈보다 통제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캐릭터 훼손, 세계관 왜곡, 무분별한 상업화. 실제로 그녀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통제권을 잃는 순간 돈은 잠깐 들어와도 자산은 사라진다. 이 철학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그녀를 지속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한 롤링의 태도는 의외로 단순하다입니다. 흥미로운 건 롤링은 돈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자유를 주지만 목표가 되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녀의 기준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내 이야기를 더 오래 살게 하는가? 내가 만든 세계를 망치지 않는가? 돈은 이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롤링의 돈 버는 방식은
사실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만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산 하나를 만들고 그걸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라.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글 강의 콘텐츠 커뮤니티, 경험 브랜딩 상품 시스템, 전문성 신뢰 반복 수익.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자산이 쌓이고 있다면 방향은 맞다는 겁니다. 그녀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J.K. 롤링의 돈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단기 수입을 버려서라도 장기 자산을 지켜라. 그래서 그녀는 운이 좋아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고 선택을 밀었고 통제권을 놓지 않았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꼭 저장해야 할 핵심은 돈을 벌기 전에 자산부터 설계하라. 한 번 쓰고 끝나는 노동을 피하라. 통제권 없는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계관은 콘텐츠의 최종 형태다. 롤링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뒤에 나타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만 끝낼 필요가 있을까? 책, 영화, 영화 굿즈, 굿즈 게임, 세계관 테마파크. 즉, 그녀는 이야기를 IP 자산으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개인 브랜딩, 1인 비즈니스, 콘텐츠 사업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의 핵심 콘텐츠, 여러 수익 구조로 확장.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부의 시스템입니다. J.K. 롤링의 돈 버는 방식과 철학. 그녀는 글을 팔지 않았다. 세계를 만들었다. 방향은 맞다는 겁니다. 롤링은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해준다. 실패하고 나면 남의 기대, 보여주기 위한 인생, 안전해 보이는 선택,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진짜 나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잃을 게 없으니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자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인생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J.K. 롤링의 성공을 내 인생 전략으로 바꾸는 법.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는 멋진데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J.K. 롤링의 성공은 절대 특수한 재능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 경험을 흑역사가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라.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숨깁니다. 이력서에서 지우고 소개할 때 빼고 기억에서도 밀어내죠. 하지만 롤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가난, 이혼, 우울증, 무명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 경험을 글, 영상, 강의로 정리. 왜 실패했는지 구조화. 그때 배운 판단 기준을 정리. 이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다. 자산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처로 남고 자산으로 만들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지금 돈 되는 일보다 나만 가능한 자산을 먼저 만들어라. 롤링은 무명 시절 돈이 급했지만 아무 글이나 쓰지 않았습니다. 단기 외주, 유행 따라가기, 남의 아이디어 베끼기. 대신 자기 세계관을 쌓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단기 알바, 부업은 하되 인생의 주력 자산은 따로 설계. 예를 들면 직장인은 경험, 노하우 기록, 프리랜서는 전문 분야 콘텐츠 축적, 자영업자는 브랜드 스토리 구축. 지금 돈 되는 일은 생존용, 자산은 미래용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거절을 평가가 아니라 통과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출판사 12곳의 거절은 롤링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통과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현실에 대입하면 사업 제안 거절, 투자 거절, 고객 무응답, 면접 탈락. 이걸 나는 안 된다로 해석하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롤링처럼 거절 횟수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제안서 100개 보내기, 콘텐츠 100개 올리기, 영업 100번 하기.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더 오래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보다 통제권을 우선하라. 롤링이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 돈보다 통제권을 먼저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세계관이 훼손되는 계약이라면 돈이 커도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적용됩니다. 무조건 플랫폼 의존, 단가만 보고 계약, 내 이름이 사라지는 구조, 대신 고객 명단 확보, 개인 브랜드 강화, IP 콘텐츠 소유권 유지, 통제권이 없는 수입은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월급일 뿐입니다. 가장 바닥일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 사람들은 보통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롤링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말 것.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방향 결정. 환경 탓하지 않고 선택부터 하기. 방향은 상태가 좋아져야 잡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상태가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을 직접 전해드릴게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성공의 일부다. 이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J.K. 롤링은 처음부터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가장 불안했고, 가장 실패했다고 느낀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장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